사람이 행복하려면 3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쾌식, 두 번째가 쾌변, 세 번째가 잘 자는 쾌면이지요. 근데 소화기 질환을 전공하는 저는 쾌면은 잘 모르고요. 쾌식하고 쾌변, 또 오늘은 특히 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먹고 잘 싸기의 반대말은 잘 못 먹고 잘 못 싸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못 먹는 것은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고요. 잘 못 싸는 것은 변비, 설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으로 호소하는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질문하시는, 진료실에서 질문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몸속에서 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냐고 질문들을 하세요. 위는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은 위에서 음식을 수용을 하고요. 그 수용된 음식을 혼합과 분쇄를 하고 나서 아주 가는 입자로 잘게 부수고 나서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쇠고기를 이런 민스에다가 올려놓고 갈면은 쇠고기가 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봉 같은 걸 누르고 나서 갈아야 쇠고기가 국거리용으로 배출이 됩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은 위에 저부라는 곳에서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위에 전정부라는 곳에서는 혼합과 분쇄 작용을 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물을 마셔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는 혼합과 분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은 위 저부에 누르는 힘에 의해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물만 먹어도 체한다 하는 분은 정신과적으로 이상한 분이 아니고요. 위에 누르는 힘이 약해서 물만 먹어도 체한다는 분이고요. 식사하고 나서 항상 명치 쪽에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체한 느낌이 든다 하는 분은 위에 혼합과 분쇄가 잘 되지 않은 분이시죠. 그래서 위에 생기는 질환 중에 위암이라든지 위궤양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증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위암이라든지 위궤양 등은 기질적인 원인이라고요. 그런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질적인 원인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리고 위암 등이 있겠죠. 그래서 소화불량증은 이 명치라 그러죠. 이 명치 부위에 상복부에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명치 부위 통증 또는 불편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증세 외에도 구역 구토가 있다든지 트림, 오심 등의 증세가 소화불량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 황제의 초상화 사진을 보면은 이 옷깃 사이로 손을 넣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괜히 그냥 포즈를 취한 것이 아니고요. 속이 썰여서 이렇게 손을 항상 이렇게 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후에 부검을 했더니 위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은 속쓰림과 그런
복부 불편감 등을 초래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화불량증이 흔합니다. 전체 인구의 역학조사에 하면 약 10% 전후로 보고되는데요. 소화기 내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소화기계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한국인에 맞냐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성인의 약 반수에서 차지하는 헬리코박터 균이 원인이 되고요. 그 외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 과음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1983년도에 호주의 서안인 퍼스라는 도시에,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에 닥터 와렌과 닥터 마샬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위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을 배양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교과서에는 균 배양 실험은 48시간에서 72시간만 해서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닥터 마샬이 실험을 해서 배지를 배양기에 넣고 나서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부활절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5일간 휴가였는데요. 휴가를 다녀와서 출근해서 배양기에 배지를 꺼내서 버리려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오일을 배양해야 자라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시경을 받습니다. 위가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5일간 배양했더니 균이 자라지가 않았는데요. 기존에 배지에 자랐던 그 배지를 자기가 먹습니다. 먹고 나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위염이 생겨 있고 똑같은 균이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의 모양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라틴어로 헬릭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헬리코라는 를 따서 헬리코박터라고 명명합니다.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이 대령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나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부 위장관 질환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선형의 계단,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손님들 저녁에 초대하고 손님들하고 아그들이 헤어지면서 굿나잇 굿바이 하면서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올라가던 그 계단을 비슷한 계단을 디딜 때는 저희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헬리코박터 생각을 늘 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감염은 구강을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엄격하게 구별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소화불량증이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질문 중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장상피 화성이, 이런 질문들이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에 환자분들이 질문을 이제 올리는 것을 제가 댓글을 달곤 합니다. 그래서 화생이란 거는 위점막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이제 화생이라고 합니다. 장점막으로 위점막이 대체되는 거죠. 그것은 위염이 나았다 알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게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양성 장상피 화생에서 제균 치료를 하면은 위암 예방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들 하시는데요.
포인트 오브 노 리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성이 진행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균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40세 이상에서 2년 간격으로 내시경을 검사를 받는데요. 장상피화성이 있다든지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은 1년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증이 있으면은 위암을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 증상이 있는데요. 체중 감소라든지 대변이 검게 나온다든지 빈혈 등이 있으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발병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다고 하죠. 위경련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경련은 질환명이 아니고요. 명치 부위가 아주 통증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주로는 술, 담배, 스트레스, 음식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화불량증 치료는 위 기능을 개선하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식생활 습관을 잘 개선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합니다. 대한위암학회에서 위 건강을 위한 식사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주 정말 이대로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엄격한 수도승의 삶을 살으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식사를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지 않고 아주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삼가해야겠고요. 자신한테 맞는 음식을 먹고 맞지 않는 음식은 금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30대에도 소화불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고요. 이 병을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숨어 있는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상 소화불량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